오늘은 구글 플레이북스에서 전자출판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그동안 그 교보문고 퍼플을 이용해서 국내용으로 한글로 된 책을 출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출판된 책들이 호응이 좋아서 정식 출판이 되었고, 그 책들 중에 일부를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로 된 책을 이제 전자출판하려고 구글 플레이북스에 이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으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구글 크롬으로 구글 창을 여시고요. 일단 검색창에 구글 한글로 치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 북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구글 플레이 북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검색된 그 사이트들이 뜨는데요. 좀 아래쪽으로 내려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구글 플레이 도서 파트너 센터, 한번 이걸 보기 좋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 구글 플레이 도서 파트너 센터라고 되어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창이 이동하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북 파트너 센터라고 해서 직접 전자출판을 계정을 만들고 전자출판을 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로 이제 들어오셔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계정을 만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정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고 말만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여기 화면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새로운 독자를 만나 책을 더 많이 판매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75개국가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제가 방금 전에 그 두 권의 책을 출판 신청을 했는데 현재는 79개국이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20여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구글 플레이북스에서 책을 출판한 게시자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최근 2년 동안 어떤 플랫폼보다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제일 많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하기야 대상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대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게시만 하게 되면 충분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놀란 게요. 보통 그 퍼플에서 교보문고 퍼플에서 제가 몇 권의 책을 전자출판했었는데 그때 수익금은 책값의 20%거든요. 근데 이 구글 플레이북스에서는 저는 현재로서는 52%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여기 밑에 보면 최대,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에서 판매되는 도서의 최대 70% 수익이 분배됩니다 라고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북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제가 수익으로 받아갈 수 있다라는 조건이 굉장히 훌륭한 조건이죠. 좋은 조건이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전자출판했던 책들이 호응이 좋아서 전자출판을 멈추고 정식 출판을 했는데요. 문제는 다 좋은데 그 서점에서 제 책을 볼 수 있고 이런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저희 그 수수료 최대 수익 배분이 몇 %냐면 10%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00원짜리 한 권을 팔면 저한테 배당되는 금액은 1,500원인 거예요. 그 전에 전자출판이 20%였기 때문에 15,000원짜리 팔면 3,000원을 받았는데, 근데 여기서는 70%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받는 것은 52%라고 현재는 이제 신청을 해놓고 받을 수 있는 금액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확인해 봤는데 52%까지 배정이 된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제 본격적으로 순서를 한번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게시할 준비가 되었나요? 되어 있고요. 이제 더 쉽게 구글 플레이북의 파트너가 되어 작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늘릴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좀 걸려요. 여기서는 보면 첫 번째 계정 만들기로 되어 있고요. 단 몇 분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인데 굉장히 간단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 퍼플에서 제가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만드는 과정에 비하면 훨씬 더 간단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계정을 만들 때 은행 계좌를 입력해야 됩니다. 은행 계좌. 근데 은행 계좌를 입력하고 나서 무슨 은행, 그 다음에 다 한글로 쓰면 돼요. 무슨 은행, 그리고 계좌번호 입력한 다음에 무엇을 묻냐면
은행 코드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 은행 코드가 뭔지 처음에 좀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봤었어요. 그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코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일단 인터넷을 여시고요. 익스플로러를 해서 그냥 여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이버에서 은행 코드 번호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스위프트 코드, 두 번째는 그냥 국내용 코드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 전화를 직접 해봤습니다. 여기 검색을 해보면 이 첫 번째 여러 개가 뜨는데, 첫 번째 블로그에 이렇게 소개를 해준 블로그가 있어요. 기관별 전국 은행 코드인데 이게 세 자릿수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저는 거래하는 은행이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020으로 입력했는데 스위프트 코드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송금을 하거나 뭐 환전을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건데, 그거는 영문자가 포함된 8자리고요. 여기서 은행 코드는 전부 다 세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은행, 아무 은행이나 상관없어요. 입력하고 계좌번호 입력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우리은행을 입력한 다음에 계좌번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020으로 코드 번호를 입력했어요. 저는 이제 뭘 입력해야 될지 몰라서 이 우리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고객센터에서도 스위프트 코드인지 아니면 그냥 국내용 코드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냥 저는 020을 했는데 다행히 맞았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정 만들기를 하고, 여기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계좌를 입력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 계좌가 제대로 입력되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구글에서 해줍니다. 근데 확인하는 방법이 굉장히 재밌는데, 일정한 금액을 저한테 제 계좌로 쏴요. 제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한 1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6시간. 그러니까 제가 오후 2시 정도에 그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은행 계좌를 입력하고 확인이 되는데, 확인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해요. 은행 계좌를 입력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확인 필요라고 계속 뜹니다. 이게 뭐냐면 그쪽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에서 저한테 제 계좌로다가 돈을 입력해요. 돈을 입금하는데 저는 얼마가 왔냐면 517원이 왔더라고요. 그럼 이 수치를 정확하게 입력하는데 이게 일종의 비밀번호인 거예요. 517원을 제가 입력을 하니까 그 다음에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계정이 완전히 만들어진 건데, 이게 한 16시간 정도, 그래서 2시 정도에 제 계정, 은행 계좌를 입력하고 모든 걸 종료한 다음에 종료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제 은행 계좌로다가 517원이 입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517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니까 이제 제 은행 계좌가 맞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계정 만들기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기다리면 됩니다. 한 16시간 정도, 아마 24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계정 만들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할 게 없어요. 뭐냐면 책을 일단 다 쓰신 다음에, 저는 한글 문서로 먼저 쓴 다음에 그걸 PDF로 변환했는데요.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PDF 파일과 거표지 파일, 그러니까 이북을 판매합니다. 이북이니까 인쇄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노트북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이북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거표지하고 두 번째는 내용 파일인데요. 거표지는 보통 JPG로 합니다. JPG 파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은 PDF로 해요. PDF로 저장합니다. PDF. 그래서 한글 문서로 작업한 것을 PDF로 저장을 해서 그걸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거표지는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너무 잘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노이 탑을 주제로 해서 두 권을 영문으로 번역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전자출판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출판사에 의뢰했더니 계속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그걸 안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북을 출판하기로 이제 방향을 전환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까지 계정 만들기 끝내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책을 게시하기. 뭐 예를 들어서 가격도 제가 설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가격을,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할 국가도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의 퍼플에서는 가격을 제가 책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수에 따라서 가격이 자동 책정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식 출판한 책이거든요. 한글로다가. 그래서 출판된 책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서 홍보하기는 제가 아직까지는 검토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 12일 정도 걸린대요. 12일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도서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읽어볼 생각이고요. 수익 창출 시작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70% 수익이라는데 저는 전혀 사실은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식 출판사를 통한 정식 출판은 저 같은 초보 작가에게는 10%입니다. 그러니까 책값의 10%, 그리고 퍼플에서 전자출판하게 되면 2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70%까지인데 저는 52%,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52%, 거의 52%였던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책값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에 대해서는, 분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하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저는 로그인이 이미 돼 있다고 했죠. 계정을 만들었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제 시작하기를 누르면 제 계정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정 만들 계좌를 다 입력하고 그 다음날 한 16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계좌 번호가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제 도서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여기 보면 현재 이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계정을 대상으로, 여기 보면 계정을 대상으로 1차 정책 검토 진행 중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보통 12일 정도 걸린대요. 검토는 최대 10일 걸릴 수 있습니다 인데요. 그 12일 동안, 그러니까 완전히 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제가 올린 책에 조치 필요라고 떠요. 조치 필요. 근데 빨간색으로 뜨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런 문구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한 1시간 정도 이내에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업로드를 했는데 조치 필요가 떠서 뭐 잘못됐나 싶었는데요.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홈을 한번 가볼게요. 제가 지금 올린 도서이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이제 정식 출판, 한글로 정식 출판됐던 책을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타워 오브 하노이라고, 이제 타워 오브 하노이탑인데, 하노이탑에는 정말 많은 수학적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Mathematical Rules를 해가지고 하노이탑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로 책을 적었고요. 이거를 좀 더, 이게 이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트랜스폼드는 이제 변형을 한 거예요. 조건을 변형해서 완전히 새로운 하노이탑을 만들고 그 규칙을 탐구하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수학 영재들도 일부는 풀고 일부는 못할 정도로 어렵고, 저도 이거를 이제 박사학위를 준비할 정도로다가 내용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수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트랜스폼드 타워 오브 하노이, 이것도 마찬가지 매스메티컬 룰즈라고 그래가지고 수학적 규칙을 주제로 책을 2개를 이제 업로드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홈에서 이제 보시면 제 거는 조치 필요니까 12일간, 대략 2주간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올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가 홈이고요. 두 번째가 책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책 카탈로그 돼 있고,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위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계정을 대상으로 1차 정책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라고 떠 있어요. 이거 안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조치 필요, 여기 보이시나요? 밑에 빨간색으로 다 조치 필요라고 이렇게 2개의 책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이게 떠서 내가 잘못 올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올린 책인데요. 겉표지는 그냥 간단하게 한글에서 만들었습니다. 타워 오브 하노이 매스메티컬 룰즈를 해가지고 제 이름 쓰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그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그대로 사용해서 트랜스폼드 타워 오브 하노이 매스메티컬 룰즈 해가지고 제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사이클릭 하노이 탑인데요. 기둥이 일자로 되어 있는 것과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제목을 보고, 보통 겉표지를 보고 책을 구매하다 보니까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대표적인 것들을 안에 보기 좋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지금 오늘 올렸으니까 아마도 12일 정도 뭐 넉넉 잡고 이제 2주 정도만 그대로 지켜보고 있으면 아마 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그 계정을 만들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은행 코드 부분만 좀 어려웠고요. 나머지는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한 16시간 정도 후에 은행 계좌 확인, 입금된 금액을 그대로 적어서 확인을 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책을 일단 써놓는 건데 저는 일단 방향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국내용 도서는 전자출판, 현재는 정식 출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여러분 그 교보문고라고 한번 들어봐 보세요. 교보문고 이걸 보여드릴게요. 교보문고에서 운영하는 그 전자출판 회사가 바로 퍼플인데요. 자, 여기에 제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게 이제 교보문고 전자출판을 이용할 때 좋은 점 뭐냐면 제 이름을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 정식 출판한 책입니다. 위에서부터 이것도 정식 출판한 책이고요. 이거 사실은 이제 요 밑에 것들은 전부 다 전자출판했던 책들이에요. 요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축구공이 수학인데요. 요거는 현재까지도 POD로 되어 있죠. 여기 POD로 보이실 겁니다. POD가 뭐냐면 다른 책은 여기 보면 지금 주문하시면 오늘이 9일인데 내일 도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면 도착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POD는 7월 18일 그러니까 오늘이 9일이니까 대략 9일 후에 출고 예정이에요. 그것도 도착이 아니라 출고 예정입니다. 굉장히 늦죠. 이유가 뭐냐면 POD는 저는 이제 이북으로 판매하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어떤 사람이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을 때 구매가 확인된 다음에 입금이 된 다음에 인쇄가 들어가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인쇄가 들어가서 인쇄하고 책을 제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립니다. POD는. 그래도 꾸준하게 팔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 교보문고 퍼플에서 출판을 전자출판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교보문고에서 그냥 제 이름, 저자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똑같이 그러니까 다른 책들, 정식 출판한 책들과 동일하게 전자출판한 책이 뜨고요. 그 다음에 제 이름뿐만 아니라 아까 축구공 위에 수학이었거든요. 이렇게 검색을 해도 바로 뜹니다.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은 사람들이 서점에 가서 직접 책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특히 인터넷에서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서 책을 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에요. 판매할 때. 그리고 이제 이게 20%입니다. 한 권 팔리면 20%. 현재 14,300원이니까 여기에 이제 20%가 팔릴 때마다, 한 권 팔릴 때마다 저한테 입금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달에 한 번씩 정식적으로 입금이 돼요. 그래서 국내 출판은 교보 퍼플을 좀 이용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호응이 좋은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출판에서 호응이 좋으면 출판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만약에 출판사 조건이 맞으면 정식 출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수익자 배분이 좀 안 좋아요. 10%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제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거 17,100원이니까 한 권 팔 때마다 저한테는 1,710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책을 출판해서 판다는 어떤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수익 배분은 반으로 줄죠. 근데 그에 반해서 다시 한번 구글 플레이북스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책의 그 국가별 그 수익 배분이 52%까지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걸 판매를 한다면 79개국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 세계 79개국인데 79개국에서 만약에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뭐 영어권 국가에서 주로 사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하루에 한두 권씩만 팔려도 그 금액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콘텐츠는 굉장히 좋습니다. 타워 오브 하노이,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수학 영재 교재거든요. 그리고 이제 판매되는 게 현재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박사학위 때 공부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책을 쓴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좋은 어떤 컨텐츠가 있다면 책으로 써서 뭐 구글 플레이북스에서 한글로도 출판이 가능합니다. 대상 국가를 한국으로만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처럼 교보문고 퍼플에서 출판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컨텐츠로 좋은 책을 한번 써보시길 적극적으로 권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